이제 좀 시달렸으니 재미있는 옛날 얘기 보러 갈게요. 작자미상의 영영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 먼저 한번 볼게요. 2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기적 요소면은 뭐예요? 비현실적이라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 문학 문제에 비유적 표현 나오면은 셋 중에 하나만 기억해. 뭐 은유법, 직유법, 의인법. 거의 요 선에서 끝날 거예요. 인물 간의 갈등 심화를 보여줍니다. 외양 묘사를 통해 영웅적인 면모, 영웅적인 면모라고 나오려면 적어도 전쟁 한번 해야지. 한 2만 명 모가지 댕강댕강 그 정도는 해줘야죠. 군담 소설일 것이다. 역순행적 구성이면요. 시간이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고전 소설에 애지간하면 역순행적 구성 없어. 그러니까 일단 얘는 답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야호! 이거 고전 소설이면 거의 무조건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시간이 없다. 보기만 봤는데 이렇게 있다. 과감하게 5번 체크하셔도 됩니다. 고전 소설은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부분이 적어도 한 군데 정도는 꼭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나와 있는 거 27번 A와 B에 나타난 인물의 말하기는 뭐 읽고 풀어보셔야지. 야호! 28번은 보셔야 되겠네. 독서 지문은 보기 미리 안 봐요. 근데 문학 지문은 꼭 볼 겁니다. 왜? 애초에 문제 자체에 보기를 참고하여 너네 이 소설 처음 보지 내가 도와줄게. 이거거든. 영영전은 궁녀인 영영과 선비인 김생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그린 거다. 이거 궁녀인 영영과 선비인 김생 얘네들 이미 목숨 걸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공 영영을 통해 조선시대 궁녀들의 폐쇄적인 생활상을 볼 수 있고 영영의 신분은 김생과의 사랑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아, 신분이 장애물이다. 김생은 영영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며 이게 간땡이 부은 놈이에요. 이 과정에서 김생이 영영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얘네들도 사실은 결국 조력자의 도움으로 영영과 김생은 사랑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하여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커플 지옥인데. 따지면 저도 커플이에요. 그치. 지금 솔로인 것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괜찮아. 자신감을 가져. 나도 짝이 있어. 명나라 효종 때, 요종 때면은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죠. 김생이란 선비는 상사동 길가에서의 영영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영영을 만나 궁리를 하던 김생은 이렇게 궁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막동의 도움으로 영영의 이모인 노파에게 적언합니다. 일단 막동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막동이도 일종의 조력자입니다. 영영이 이모한테 접근을 했어. 그날도 두 사람이 술이 떨어질 때까지 마셨다. 김생은 빨간 보자기를 풀어 비단적삼 하나를 선물해 주었었다. 오호, 선물해 주고 있죠. 매일 할머니를 괴롭히고도 갚을 것이 없어 걱정했는데 이것만이라도 제 정성을 아시고 받아주시오. 노파는 김생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면서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근심이 되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일어나 절을 했다. 제가 과부되어 지 오래지만 이웃 사람조차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 세상 각박하네. 그런데 도련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면서 여기 잘 보세요. 김생이 쓰는 말투, 그 다음 노파가 쓰는 말투가 다르죠. 오히려 노파가 쓰는 말투가 더 공손해. 신분 차이 때문에 그렇지. 도련님께서 소망이 있으시다면 비록 죽는 일이라도 말씀하십시오. 오, 소원 들어줄게. 사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세상살이 하는 팁 하나, 섣불리 약속하지 마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겁니다. 그제서야 김생이 슬픈 빛을 띠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소. 내가 어느 날 집으로 가는데 한 남자를 보았지. 나이 어린 혓기로 그를 쫓아왔더니 그 여자가 바로 이 집에 들어오더라고. 그날부터 마음이 애끓는 듯 모든 일에는 흥미를 잃고 그 남자만 생각하니 애끓는 괴로움이 벌써 여러 날이라오 하면서 나 그 여자 때문에 상사병 걸린 것 같아. 소개해주면 안 돼? 너네 집으로 들어왔잖아. 노파는 김생이 여인을 본 날짜와 복장을 물어봤더니 아, 지피는 사람이 있었다. 아이코, 제 죽은 언니의 딸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역인데 참 예쁘죠. 하지만
하지만 뭐 노파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이 되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더 심각한 표정. 그 애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울 겁니다. 만나는 것조차 어려울 거예요. 왜요? 회산군의 시녀입니다. 궁중에서 나서 자라고 문 밖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시녀들의 폐쇄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밖에 돌아다니던데? 그날이 부모의 제삿날이라 제가 회산군 부인께 청하고 겨우 데려왔어요. 살짝 냄새가 나네. 회산군 부인이 꽉 막힌 여자는 좀 아닌 것 같아. 영영은 자태가 곱고 노래나 글에도 능통해 회산군께서 첩을 사려 하신답니다. 게임 끝났네. 다만 그 부인, 회산군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 뜻대로 못할 뿐입니다. 김새는 크게 한숨을 쉬며 탄식했다. 결국 하늘이 나를 죽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신분의 차이에 대한 벽을 느끼고 있고 바로 이게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장애물이 되겠지. 노파는 김생의 병이 깊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다. 노파는 그렇게 김생을 바라보고 있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머, 방법을 이야기해 주겠네.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노파가 뭐로 변신? 조력자로 변신하는 거지. 그것이 무엇이오? 빨리 말해보시오. 다급했네. 단호가 한 달 남았습니다. 그때 다시 작은 제사상을 버리고 부인에게 영화를 보내주십사 청하면 그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나쁜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왜? 회산군이 있고 회산군의 부인이 있는데 회산군이 영영이를 첩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부인은 영영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영영이를 궁 밖으로 내보내주세요라고 회산군 부인한테 얘기하면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작전은 좋아.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다. 할머니 말대로 된다면 5월 5일은 천상의 7월 칠성날이 될 것이요. 7월 칠성날 누구 만나는데? 견우직녀 만나는 날이잖아요. 김생과 노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영영을 불러낼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었고 날이 밝기 전에 그럭집으로 달려갔다. 그랬는데 둘이 서로 눈 맞아서 사랑하고 참 마음에 드는 걸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아직 그 회산군 부인의 답이 떨어지질 않았어. 영영을 그리는 마음은 예전보다 2배나 간절하였다. 그러나 청조, 소식을 전해주는 새니까요. 그냥 소식 정도로만 합시다. 소식이 오지 않으니 자신의 소식을 전하기도 어렵고 흰 기러기는 오랫동안 끊겨서 편지를 전할 길도 없었다. 끊어진 검은 고주를 다시 맬 수도 없고 깨어진 거울을 다시 합칠 수가 없으니 라면서 사랑의 결실을 장담할 수 없으니 가슴을 졸이며 근심을 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소용없죠. 김생은 마침내 바짝 몸이 비쩍 마르고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다. 형광펜 있으면 체크합시다. 가슴을 졸이며 근심을 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한 사람 누구니? 김생이야? 아니야. 영영인가? 아니지. 노파야? 아니야. 그럼 누가 한 말이야 이거? 바로 이게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입니다. 선생님 순식간에 훅 지나가서 서술자 개입 찾기 힘든데요. 네, 고3 언니 오빠들한테도 얘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고전 소설의 열의 9.9는 서술자의 개입.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편집자적 논평이 있다. 편집자적 논평이 있다. 그거 어떻게 찾아요? 1번 큰 따옴표 없는 부분에서 2번 서리법 쓰여 있는 부분 찾으시면 그거 거의 서술자의 개입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냥 이렇게 찾으면 돼. 그리고 생긴 문장 형태 꼬라지가 얘는 꼭 그렇진 않은데 어찌 뭐뭐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형태로 생겨져 있으면 서술자의 개입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 찾으라는 게 꼭 시험 문제에 있을 것이다. 계속 볼게요. 김생은 마침내 몸이 비쩍 마르고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다.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니 김생은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지.
상사병이 이렇게도 드나? 마침 김생의 친구 중에 이정자라고 하는 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때? 때마침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 우연성. 정자는 김생이 갑자기 병이 난 것을 이상해했다. 병들고 지친 김생은 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털어놨지. 깜짝 놀라네. 어머! 자네의 병은 곧 나을 걸세. 회산군 부인이 내겐 고모가 되는 분이네. 대박. 하여튼 이 더러운 인맥. 하여튼 인맥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분은 의리가 있고 인정이 많으시네. 그리고 또 부인이 소천을 이룬 후로 가산과 보화를 아끼지 않고 희사와 보시를 잘 하시니 나눔의 정신이 투철해졌어. 남편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자네를 위해서 애써보겠네. 어머,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정자는 이제 또 다시 뭐가 됩니까? 조력자로 변신. 얘가 조력자가 되는 거지. 우리 고모랑 다리 놔줄게. 김생은 뜻밖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병든 몸인데도 일어나 정자의 손이 으스러져라 꽉 잡을 정도였다. 김생은 신신당부하며 정자에게 친구한테 절할 정도로 부인 앞에 가서 말했지. 얼마 전 장원급제 한 사람이 문 앞에 지나다가 말에서 떨어져 정신 차리지 못한 걸 고모님이 시비에 명하여 사랑으로 데려간 일이 있죠. 고모분은 누구예요? 회산군의 부인이고 여기에서의 이 시비가 영영이었겠네요. 있지. 그리고 죄송해요. 요 시비하고 다르지. 그리고 영영에게 명하여 차를 올리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친구로 김모입니다. 재기가 범인을 지나고 무슨 말이에요? 재주가 뛰어나고 풍도가 속되지 않아 굉장히 도덕적이고 장차 크게 될 인물입니다. 칭찬. 괜찮은 놈이에요. 불행하게도 상사병이 들어 문을 닫고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지 두어 달이 됐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죽기 직전인데 피부가 파리해지고 목숨이 아침 저녁으로 불안하니 매우 안타까이 여겨 병이 든 이유를 물어봤더니 영영 때문이랍니다. 그냥 영영이를 김생에게 보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내가 어찌 영영이를 아껴서 사람이 죽도록 하겠는가? 오케이, 보내줄게. 부인은 곧바로 영영을 김생의 집으로 가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부인도 온통 조력자가 되는 거지. 사랑을 이루는데 도와주잖아요. 안 된다고 할 수 있어. 그리하여 꿈에도 그리던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기쁨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을 차려서 다시 깨어나고 며칠 후에 일어났고 김생은 큰일 났네. 영영이한테 빠져가지고 벼슬도 안 했나 봐요. 공명을 사양하고 더불어 평생을 해로했다. 어쨌든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 됐을까요? 26번. 진짜 벌써 답 나왔죠? 5번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27번. A와 B에 대한 말하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에 봅시다. A.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내가 해결해 줄게. 조언 아니고 칭찬 아니고 걱정하지마. 딱히 공감 충고 아니죠. 야호. A만 보고도 3번이 답이지. B에서는요. 영영이를 김생한테 보내주면 안 됩니까? 부탁. 확실히 27번의 답은 3번. 28번은 보기 읽었으니까 바로 답 보러 갈게요. 궁중에서 태어나고 문 밖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조선시대 궁녀들의 폐쇄적인 생활상 괜찮죠?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 뜻대로 못합니다. 회산군 부인의 투기가 극도로 심해져 있으면 영영이 죽여버릴 수도 있고 조금 정신을 잃지 않고 있으면 영영이를 애초에 쫓아보냈을 수도 있겠지. 회산군 부인의 투기가 김생과 영영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 아니에요. 애초에 투기가 없었으면 바로 첩으로 들이고 그러면 이제 완전 게임 끝이지. 그러니까 2번 틀린 얘기. 영아를 보내주십사 청하면 그리 될 겁니다. 높아도 조력자다. 맞죠? 영영을 불러낼 계획을 세웠다.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적극적인 인물이에요. 조선시대의 연애소설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의 만날 소설들 보면 대부분 남자애들이 적극적이지 않거든. 간만에 보는 적극적인 녀석. 그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영영과 더불어 해로하였다.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괜찮죠? 틀린 건 2번. 오케이. 잠시 정지.